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있잖아요. 이제 부동산이 점점 이제 하락으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큰 결심을 했어요. 네. 이제 팔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네, 네. 그러면 내가 탁 탑을 찍고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계획대로 잘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싹 들더라고요. 네. 제가 이 흐름을 잘 읽었는지 네. 그 전에 소장님한테 미리 귀뜸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네. 지금 팔려고 시도하는 거 어떨까요? 이미 늦었습니다. 왜 늦었죠? 아직 하락이 안 됐는데. 네. 제가 이 상황을 저 혼자 캐치한 거라고요. 이제 예. 하락이 오기 전 이때쯤이다. 이때 네. 팔아야겠다. 문제는 지금 이제 매물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제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팔려면 이 매물들보다 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알죠, 소장님. 네. 매물이 많다 일단 네. 아니까 그럼 그 부분 내가 감수하겠다. 네, 그 네. 매물들보다 내가 좀 싸게 내놓으면 내가 1등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 착착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싸게 파시려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오신다면 어찌됐든 매물 가격들보다 내가 큰 마음 먹고 네. 금방 2천 먹고. 2천 생각합니다. 왜요? 왜? 천하려다가 좀 높였어요, 제가. 2천. 정말 크게 쓰셨네요. 네. 쉽지 않아요. 손 네. 덜덜 떨리지만 네. 팔기 위해서 큰 마음 그게 이제 먹었습니다. 사실 그게 문제예요. 뭐예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의 입장하고 매도자 입장이 너무 다르게 네. 사실 매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시장 상황이 상승장으로 갈 때도 사실 비싸게 주고 살 마음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싸게 나오면 사겠다 이런 거죠. 근데 상승장에서는 이제 이런 게 먹혀요. 네, 2천? 먹히나요? 그렇죠. 예, 충분히 먹히죠. 만약에 호가가 뭐 예를 들어 10억이다. 네. 10억에 막 나와 있는데 뭐 9억 한 7, 8천 이 정도에 딱 나왔다.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후딱 사게 되죠. 네. 근데 문제는 시장 상황이 지금 바뀌었다는 거죠. 아직 안 바뀌었는데. 네, 바뀌었어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네. 뭐냐면 제가 하락 분위기 얘기할 때만 해도 사실은 그냥 거래만 좀 줄었지 어떤 하락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느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뉴스를 보면 뭐 여기도 뚝 저기도 뚝뚝뚝뚝 이런 뉴스들이 지금 태반이에요. 네. 그리고 매물이 막 늘고 있다.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이제 끝물인가요? 그렇죠. 지금 뭔가 이제 하락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매물이 늘고 있어? 그러면은 매물 중에 이제 급매물도 나오겠구나 라고 느끼는 시점이죠. 그런 상황에서 2천, 3천 떨어진 물건이 나오면 이게 과연 메리트 있는 물건일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나는 진짜 큰맘 먹고 좀 호가보다 싸게 내놨어. 이거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에게? 이거죠. 에게? 그 온도차가 그렇게 다른가요? 매수자와 완전히 매도자. 다르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규제 아닌 규제까지 있잖아요. 지금 대출 규제, 금리 인상. 그럼 이게 앞으로를 예상해 보면 분위기가 여기서 더 좋아질까?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느껴지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게 이런 상황을 뭐 계속 겪고 왔는데 여기서 진짜 하락인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싸게 내놓기 쉽진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매도자 입장으로는 어찌됐든 팔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네. 그러면 정말 더 큰 마음을 먹고 네. 진짜 싸게 내놔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정말 팔아야 된다라면 이제 좀 과감해질 필요가 있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쉽진 않을 거예요. 네. 이 싸게 판다는 게 쉽지가 않다. 그렇죠. 매도자 입장에서 이렇게 심리를 분석을 해보면 이게 쉽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중간에 올라갈 때도 팔 기회가 많았죠. 네. 많았는데 더 올라갈 걸 기대하고 지금 내가 팔고자 하는 가격을 이제 그 가격에 안 팔고 넘어선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비슷한 과정을 겪어왔단 말이죠. 사실 지금 상승장이 그냥 꾸준히 막 열기가 막 있으면서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항상 중간중간에 침체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거를 매수자 입장에서는 잘 못 느끼는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네. 항상 분위기가 이렇게 샥 왔다가 어느 순간에 또 사라져가지고 거래가 막 한참 동안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네. 예, 벌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또 매도 물량들도 좀 늘어나고 근데 이것을 이겨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이 완전한 하락장인지 예, 아니면 이것도 일시적인 상황인지 이게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는 상황이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진짜 과감하게 싸게 내놨는데 바로 계약할 사람이 딱 생겼어요. 다음 날 전화가 와. 그러면 이게 뭐지? 이렇게 이게 아닌가? 아, 내 뭔가 실수한 거 써야 아니야? 하나. 이렇게 엄청난 고민을 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내가 이 진짜 힘든 규제 속에서도 버텨왔거든요. 네, 네. 그걸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게 내가 높은 매매가에 파는 게 약간의 보상이라고 하면 보상인데 그렇죠. 그걸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고 네. 이게 진짜 계속 올라갔던 게 아니라 약간 주춤했던 시기들도 있었거든요. 네, 네. 지금도 그게 아닐까? 약간 그런 의심도 들긴 지금 하거든요. 실제로 뭐 아직도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상승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으니까 내년 대선도 시작하고 약간 있으니까 네, 이런 걸 네. 보면은 아 지금 그냥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 정말 싸게 내놨다가 진짜 덜컥 팔리고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 고민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아, 그럼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 그럼 저도 엄청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상황이어도 똑같이. 그러니까 매도는 제가 전에도 계속 강조하지만 매도는 무조건 후회하게 돼 있어요. 후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을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굳건하게 마음을 먹고 나머지 상황은 그냥 무시하겠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은 게 매도예요. 지금 시기는 그럼 매수보다 매도가 더 고민스러운 시기인가요? 그럼 당연히 그렇죠. 네. 매도가 훨씬 10배, 100배 이상 매수보다 어렵습니다. 매수는 사실 매수를 하고 나면 진행형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살짝 실패를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하고 약간 떨어졌어요. 버티고 다시 올라가면 성공이거든요. 네. 성공이에요. 근데 매도는 딱 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매도를 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결과가 끝나요. 그럼 그 다음 결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상황에 좀 과감히 마음을 먹고 아 남들 호가보다 좀 팔아야 되니까 과감하게 싸게 팔아야 되겠다 해서 팔았어요. 팔고 나서 그 다음 봤더니 약간 호가보다는 아래이지만 약간 위의 가격에 또 누군가가 매매가 됐어. 그러면 이 사람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아 저런 저 집보다 예, 저 저 집 괜찮은데.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까? 조금만 버텼으면 이 가격에 팔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보면 그냥 몇 천이 아니고 진짜 큰 몇 천이 될 수도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내가 일해서 벌려고 하면 1년 죽으라고 일해서 벌어도 이거 못 번단 말이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만 뭔지 압니다. 네. 그래서 매도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과감히 마음 먹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도 매도는 어려운 거거든요. 네. 일반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거죠. 매도라는 게. 그럼 진짜 매도는 이렇게 어려운데 네. 어찌됐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매도를 마음 먹은 사람들. 그러니까 매도를 어렵게 하는 원인은 가장 중요한 건 이 물건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네. 물건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공부를 해서라도 대체제를 찾거나 네. 이렇게 해놓으면 팔고 위로 올라가는 상황,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이것만 여기에서 그냥 최대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거를 해놓고 지금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상황이니까 네. 어떻게든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진짜 팔려고 해도 늦은 건 맞아요. 늦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예. 이게 어쨌든 아직 완전한 하락으로 넘어간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 이때 충분히 버텨서 팔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예상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미래를 네. 예상하고 예측하는 건 쉽지 않은 것 네,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러프한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디테일한 예상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는 모르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진짜 미친 듯이 미쳐가지고 뭐 그냥 신고가 그냥 높은 가격에 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진짜 엄청난 저가에 급매물로 팔 수도 있는 거고
이건 개인들의 어떤 심리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쵸. 이게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무리 뭐 부동산 심리에 있어서 좀 일과견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까지 내가 다 잡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러프하게 좀 러프한 과정에서 지금 하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때에 좀 적극성을 띈 매도 전략 이거는 여러분들이 맘 먹고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소장님 말씀처럼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걸로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게끔 항상 또 대체제를 생각해 놓고 네.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 최고점을 찍고 싶었던 배짱이 네. 힘들고요. 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제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왼쪽 어깨에서 팔아라. 네. 이때는 올라갈 때니까 잘 팔리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 꼭대기 근처까지 왔을 때는 진짜 이제 팔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운이 많이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운. 저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운이 많이 작용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내가 팔고자 하는 시점에 바람이 불어서 누군가 살 사람이 나타나야 그쵸, 네. 그게 팔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막 엄청나게 싸게 파는 거는 내가 해왔던 행동에 이 배반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버텨왔는데 한순간에 이 순간으로 인해서 막 몇 억을 싸게 파는 거는 쉽지 않아요. 이게. 그렇죠. 네. 부동산 진짜 나 혼자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 시장 상황하면 또 받아줄 사람이 그 타이밍에 또 나타나야 되고 하니까 운도 정말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